13년을 곁에서 지켜온 여비서. 결혼과 함께 떠나간 그녀를 잊지 못하는 회장님. 그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승진을 시키고 월급의 3배를 주더라도 그녀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비밀 관계가 지금 밝혀집니다. 올해 60을 넘긴 회장 강태준. 겉으로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통했지만 그의 곁에는 20대 때부터 13년을 함께한 비서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유나. 그녀는 단순히 업무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어떤 색 넥타이를 매야 할지,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심지어 향수를 뿌리면 기분이 안정되는지까지. 아내조차 모르는 그의 모든 취향을 유일하게 알고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40이 되어 늦깎이 신부가 된 그녀는 아이를 갖겠다며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회장은 태어난 척 웃으며 축하했지만 그녀가 떠난 뒤 단 3개월 만에 삶은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러도 서유나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새로운 비서를 몇 번이고 뽑아봤지만 눈에 차지 않았다. 어쩌면 유나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저 비워둔 채 간직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러다 결국 강태준은 마음을 굳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담담히 말했다. 유나 씨 잘 지내나?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이었다. 아이를 갖는데 필요한 모든 건 내가 지원하겠네. 충분한 여유와 자유로운 출근도 보장하지. 자네가 해야 할 건 단 하나. 내 일정을 함께 해주는 것뿐이야. 고민해줄 수 있겠나? 그의 말은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그녀 없는 삶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고백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유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다시 회장 곁에 서야 한다는 낯선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녀는 젊은 시절 오롯이 일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회장의 곁을 지키느라 사적인 삶은 늘 뒷전이었고 그 결과 40이 되어서야 늦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머릿속에는 지난 13년의 기억이 스쳐갔다. 옷깃을 바로 잡아주던 순간, 아무도 몰랐던 그의 취향을 챙기던 날들. 서유나는 자신이 아직도 그의 곁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서유나는 결국 남편에게 회장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나쁠 건 없는 조건인 것 같아. 승진의 월급도 오른다니 우리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지. 대신 당신이 버겁다면 언제든 그만두기로 해. 서유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눌렀다. 유나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너무나 익숙했던 길,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 길을 이번에는 또 다른 설렘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비서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1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승진한 직급으로 그리고 한 여자로서 다시 그 자리에 서려 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회사.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오랜만에 마주한 동료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 유나 씨, 아니, 이제 실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다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그녀를 반겼다. 서유나가 이제는 당당하게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미소와 함께 사무실 공기도 환하게 밝아졌다. 서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의 박수와 웃음 속에서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동료들의 환영으로 떠들썩했지만 문이 열리고 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서유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온 그 얼굴. 몇 달 전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준은 13년을 함께한 시간 동안 단 한두 번밖에 보여준 적 없었던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짧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사무실 공기는 숨막히듯 고요해졌고 서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꼈다. 왔나? 그의 한마디와 그 미소는 그녀에게 어떤 축하보다 깊은 환영이 되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동료들의 환영 소리도 멀어졌다. 넓은 공간에는 두 사람의 숨결만 남아 있었다. 서윤아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강태준은 책상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돌아와줘서 고맙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13년의 세월과 3개월의 공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강태준의 눈가에 스친 미소는 말로 다하지 못한 모든 감정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서윤아의 섬세한 챙김. 아침마다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그의 넥타이를 살폈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 있어도 조용히 다가와 매만져 주었고 구겨진 옷깃은 말 한마디 없이 반듯하게 고쳐주었다. 커피잔의 온도도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달라졌다. 그가 좋아하는 건 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 아내조차 몰랐던 사소한 습관을 서윤아는 당연하다는 듯 기억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손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 준비돼 있었다. 심지어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그의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순간조차 놓치지 않았다. 조용히 다가와 물컵을 건네고 약봉지를 열어 건네는 손길은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녀가 곁으로 돌아온 첫날 강태준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깊이 중얼거렸다. 그래, 이거였지.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유나가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이해하고 채워주는 손길. 유나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숨결을 다시 찾아낸 사람처럼 가슴이 묵직하게 벅차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늘 그렇듯 차분히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건영건설 회장님과 식사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강태준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 씨, 자네도 같이 갈 수 있겠나? 물론 시간이 곤란하다면 거절해도 되네. 절대 강요는 없어. 겉으로는 담담한 어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13년 동안 당연히 곁을 지켜주던 그녀가 없던 지난 3개월을 떠올리자 다시 혼자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서윤아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그가 덧붙였다. 정말 부담 줄 생각은 없네. 다만 자네가 있으면 내가 편해져서 말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업무와 사적인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 서윤아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날 저녁 회장은 건영건설 회장과의 약속 자리에 앉았다. 서윤아는 늘 그래왔듯 룸 밖에서 대기하며 필요한 순간만 자리를 드나들었고 식사 시간 동안은 다른 방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다. 식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마무리한 회장은 룸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서윤아를 찾았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은은한 술 냄새와 함께 회장의 취기가 느껴졌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낯설게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우리 함께 있을 수 있겠나? 이상하게 좀 그리워지는군. 서윤아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실이 둘은 예전에 몇 번 선을 넘어버린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지만 그 뒤로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정이 남아 있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수락한다면 내일은 쉬어도 좋아. 그 한마디는 체면을 내려놓은 그의 간절한 부탁이자 고백 같았다. 서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길어져서 야근하게 됐어. 내일은 쉬라고 하시네. 먼저 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과 떨림이 함께 자리했다. 차는 조용히 호텔 앞에 멈춰섰다. 네온사인 불빛이 번져내리는 창가 너머로 강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운전석을 향해 말했다. 자네는 먼저 들어가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행비서는 백미러로 회장과 서윤아의 눈빛을 스치듯 확인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시간 맞춰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둘 사이의 공기를 읽어낸 듯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해의 기색. 차에서 내린 수행 비서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차 안에는 강태준과 서윤아 단둘만이 남았다. 창밖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낯설게도 젊어 보였다. 서윤아는 심장이 조용히 요동치는 걸 느꼈다. 호텔방 안은 고요했다. 먼저 샤워를 마친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서윤아가 조심스레 걸어 나왔다. 머리칼 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하얀 가운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묻어났다. 그 순간 강태주는 억눌러왔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며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다. 자네가 사라지니 내 일상뿐 아니라 마음 한 곳이 텅 비는 것 같더군.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그리웠네. 이 살결이, 이 온기가 오랜 갈증이 터져나오듯 그의 품 안에서 공허했던 3개월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잠시 눈을 감았다. 피하려던 발걸음이 결국 이곳으로 이끌린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준의 품은 따뜻했고 3개월 동안 공허하게 비워졌던 마음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불빛이 흐르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다. 말없이 이어지는 숨결, 가까워지는 온기, 그리고 점점 엉켜드는 손끝과 떨림 속에서 둘 사이의 경계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순간만큼은 회장도 비서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그리워하던 남자와 여자였을 뿐. 유나는 사실 죄책감이 없었다. 늦은 나이에 서둘러 맺은 결혼은 서로의 조건을 맞춰본 타협에 가까웠다. 나이가 되었으니 해야 한다는 듯 마치 계산서 위에 숫자를 맞추듯 선택한 삶이었다. 그 남자는 성실했고 그녀 또한 모난 구석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태준의 품 안에서의 유나는 달랐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의 손길이 오히려 더 따스하게 다가왔고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쌓아온 보이지 않는 정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숨결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낯선 확신에 사로잡혔다. 태주는 유나에게 들어가고 유나는 그것에 자지러지듯이 움직였다. 둘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움직였다. 그날 밤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흘러넘치듯 그들의 몸과 마음은 다시 겹쳐졌다. 말 대신 이어지는 숨결,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갈망, 그리고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따뜻함 속에서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깊이 끌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규칙도 아내도 남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리움으로 이어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쌓였던 마음을 모두 풀어낸 뒤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맴돌았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즈음 서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흩어진 옷가지를 하나하나 챙겨 입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깊이 잠든 듯 보였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편히 쉬시고 내일 모레 뵐게요. 그 말은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서윤아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다. 호텔 로비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묘한 후련함과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빈 침대 옆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방 안에는 그녀의 향기만 은근히 남아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탁자 위 휴대전화를 들었다. 운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뒤쯤 와주겠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빛은 어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낯설게 허전했다.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고 했던가. 너무 당연했던 그녀의 손길,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무게를 깨닫게 된 것이다. 지난 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의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밤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결심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윤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집안은 고요하게 비어 있었다. 유나는 늦은 시간까지 깊이 잠들어 있다가 점심이 가까워서야 눈을 떴다. 부스스한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거실로 나와 물 한 컵을 따랐다. 차갑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줄기와 함께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밀려왔다. 나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걸까? 남편과의 무난한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떨림. 그리고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따스함이 여전히 피부 위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다시 회사로 향했다. 어제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집무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심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늘 그래왔던 순간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왔나? 단 한마디 담백한 목소리. 미소도 흔들림도 없었다. 그게 바로 강태준이었다. 늘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 사적인 감정은 결코 드러내지 않고 업무 앞에서는 언제나 냉정한 회장 그 자체였다. 서윤아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리고 두 사람은 어제의 밤을 묻어둔 채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어쩌면 서윤아는 강태준의 태도에 이미 중독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업무 앞에서는 단 1cm의 흔들림도 없는 냉정한 모습. 그러다 문득 드러나는 따스한 눈빛과 오롯이 자신에게만 건네는 말과 손길.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된 사람 냉정함 속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따뜻함은 그녀의 가슴을 더 깊이 흔들었다. 이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태준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출발 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번 출장은 자네도 동행할 수 있겠나? 서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해외로 향했다. 넉넉한 일정 덕에 도착한 날은 별다른 스케줄이 없었다. 짐을 풀고 여유를 누리던 저녁 강태준이 문득 입을 열었다. 골프 치나 자네. 서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회장님 실력에는 못 따르겠지만 틈틈이 배웠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라운딩 한번 가지. 그렇게 시작된 골프 라운딩은 마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의 데이트 같았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실수하면 웃어넘기며 잔잔한 저녁 햇살 속을 함께 걸어다녔다. 호텔방 그 공간을 벗어나 사람들 속에서 나란히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강태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쉽지 않겠지만 나는 반드시 유나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출장 일정의 마지막 날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그날은 수행 비서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조용한 레스토랑 촛불처럼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자리. 와인잔이 반쯤 비워졌을 즈음 강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 씨 남편을 사랑하나? 잠시 멈칫한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아니요. 그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서윤아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알았어요. 제가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걸. 순간 그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호탕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마치 오래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말했다. 정리할 수 있겠나? 옮길 아파트는 내가 마련해두지. 한 달이면 되겠나? 와인잔 사이로 스치는 눈빛에는 농담도 가벼움도 없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결심이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서윤아는 날마다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누군가의 두 번째로 사는 삶.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아내로서 지켜야 할 자리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삶이 정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 아이를 낳고 무난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게 나에게도 안정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러기엔 내 마음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 이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알 수 없는 눈물을 삼켰다. 사랑과 책임 사이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름쯤의 시간이 흐른 뒤 태준은 유나를 불렀다.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의 강태준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카드키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내밀며 말했다. 명의는 자네 앞으로 되어 있네. 웬만한 가구들은 이미 들여놨으니 천천히 고민하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요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얼마나 오래 이 결심을 품어왔는지가 느껴졌다. 서윤아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카드키를 내려다보았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유나는 오래 고민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수없이 계산하고 또 마음을 되짚었지만 결국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끝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을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랑하지만 저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자네라면 그럴 줄 알았네. 그 마음, 그것 하나로 안 됐어. 나도 자네의 미래를 위해 물러나야지. 잠깐의 욕심이었네. 그리고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카드키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아파트는 그냥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끝에 놓인 카드키만이 무겁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서윤아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회장의 곁을 오래 지켰던 사람. 그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던 자신. 두 세계가 충돌하던 끝에서 그녀는 결국 가정을 택했다. 유나는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강태준도 그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길게 바라보던 시선 속에 담긴 건 원망도 미련도 아닌 깊은 이해였다. 회사 문을 나서며 유나는 속으로 조용히 독백했다. 나는 늘 두 갈래 길에 있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알겠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